제 이름은 이복자, 올해 74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먼저 갔고 그때부터 혼자 지내고 있어요. 외롭냐고요?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래도 아들 하나 잘 키워놓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안이자 자랑입니다.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은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됐고 며느리와 두 아이 데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초반엔 명절마다 찾아오고 생일이면 조촐하게라도 밥 한 끼 하자며 챙겨주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점점 내 존재가 자식 인생에서 구석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더군요. 엄마 요즘 좀 바빠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 그 얘긴 다음에 하자고 했잖아요. 말투는 정중한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예전 같았으면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얘기했을 아들이 이젠 내게 중요한 결정도 통보만 하더군요. 처음엔 섭섭했고 그 다음은 서운했고 결국 나중엔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그래, 이젠 나 없이도 다 잘 굴러가나 보지. 그렇게 전화도 먼저 안 하게 되고 가끔 오는 손주 사진에도 괜히 짧은 대답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거울 앞에 선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고 눈빛은 싸늘하고 무언가에 서운함을 잔뜩 담은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점점 아들에게 말 걸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 그건 아들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엄마라는 이름을 내세워 충고를, 잔소리를, 섭섭함을 너무 쉽게 꺼내고 있었더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이 숨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기대를 얹어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존중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어른으로 다시 살아보자. 그리고 조용히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어느 날 문득 아들의 눈빛을 바꾸고 며느리의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고 무뚝뚝하던 손주마저 먼저 다가와 안기게 만들더군요. 제가 실천해 본 건 그리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말투, 내 태도, 내 마음 하나하나를 존중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다듬은 것뿐이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고 느끼고 바꿔낸 아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6가지 방법, 같은 나이,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누려 합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속을 안 썩이는 아이였습니다. 공부하라고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하고 용돈도 아껴 쓰고 성격도 묵직하고 조심스러워서 이웃 어른들이 늘 복자시는 복도 많아 하셨죠. 남편이 세상 떠난 후에도 그 어린 나이에 제 손 꼭 잡고 엄마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살맛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들이 장가 간다고 했을 땐 솔직히 아쉬움이 컸어요. 이제 나만 바라보던 애가 다른 집 여자의 손을 잡는다는 게 괜히 뺏기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도 며느리 얼굴 보고 마음이 놓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아들 옆에서 수줍게 웃는 게 그래, 저렇게 사랑받는 얼굴이라면 됐다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12년은 참 자주 오더군요. 주말마다 장 봐서 오고 명절엔 새벽부터 나와서 음식도 거들고
며느리도 전화해서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오고요. 그런데 어느 해 여름 지나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뜸해졌어요. 예전엔 먼저 엄마 뭐 해요? 하고 묻던 아이가 이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 달이 가도 소식이 없더군요. 카톡 보내도 확인은 하는데 답이 없고 전화를 하면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운전 중이에요. 나중에요. 그리고 그 나중이 한참입니다. 한 번은 아들이 먼저 연락이 왔길래 반가운 마음에 아유 우리 아들 오늘은 웬일이야? 엄마 얼굴이 그리웠나 봐? 했더니 대답이 참 맥이 빠졌어요. 엄마 일 있어서요. 저희 이번 주에 애들 맡겨야 할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이젠 내가 그저 손주 봐주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는 게 반가운 게 아니라 이젠 연락이 오면 내가 더 긴장되는 겁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또 뭐 때문에 오는 걸까? 기다렸던 연락이 어느새 부담이 되고 있었지요.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이것저것 묻고 웃어주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웃는 대신 조심스레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왠지 나까지 움츠러들게 되지 않나요? 그렇게 조금씩 나는 이 집에서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들의 눈치가 먼저 나를 가로막고 며느리의 표정이 그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듯해 저도 모르게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꽁꽁 싸맨 채 아들이 보내온 손주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사진 속 며느리와 손주의 얼굴은 밝고 행복한데 그 사진을 보는 제 얼굴은 이상하게 어두워져 있더군요. 괜히 속이 울렁이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저 웃음 속에 낄 자격이 있을까? 그 생각에 스스로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날 무시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존중받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걸까? 그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엄마라는 이름으로 조언을 가장한 간섭을 하고 사랑을 빙자한 잔소리를 하며 아이가 숨 쉴 공간을 줄이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에게 존중받으려 애쓰지 않겠다. 대신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 보자. 예전엔 아들이 무슨 이야기만 꺼내도 그건 이렇게 해야지. 아휴, 내가 다 살아봐서 아는 거야. 말을 끊고 조언부터 했습니다. 그게 다 도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들에겐 잔소리였다는 걸 알게 된 건 아들이 제게 슬며시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하든 그래, 내가 그렇게 정했다면 엄마는 응원할게. 잘할 줄 안다. 내가 내 아들이잖니? 이렇게 말해줬더니 아들이 제게 다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말해도 되는 사람에게만 속을 보여줍니다. 응원은 마음을 열게 하고 조언은 마음을 닫게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장을 보면 이건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니? 손주를 키우는 걸 보면 애는 이렇게 키워야지.
요즘 엄마들은 왜 이렇게 허술하니? 무심코 던진 한마디들이 그들에게는 날카로운 침처럼 꽂혔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하고 싶을 땐 말하지 않고 믿고 싶을 땐 그냥 믿어보기. 그걸 연습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아이들 이유식을 손수 만든다고 했을 땐 대단하네. 요즘 엄마들 힘든데 애 많이 썼다. 이 한마디만 건넸더니 며느리가 처음으로 저를 껴안더군요. 믿어주면 그 믿음이 돌아옵니다. 예전엔 아들밖에 없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연락이 없으면 삶이 멈춘 것 같고 마음이 횡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를 내 삶으로 채워보자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 그림도 그리고 경로당에 나가 뜨개질도 배우고 텃밭에 토마토 심으며 햇볕을 맞다 보면 자식 생각은 자연스레 한 발 물러나더군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바빠지니까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하더군요. 엄마, 요즘 전화도 잘 안 받네? 그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의존은 거리감을 만들고 내 삶은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를 지켜줍니다. 예전엔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문자 하나 오면 반복해서 읽고 기다리다 답이 없으면 혼잣말로 푸념했죠. 그런데 이제는 아들 생각이 나면 제가 먼저 문자합니다. 오늘 날이 참 좋다. 너도 바람 좀 쐬고 일해라. 엄마는 오늘 반찬 좀 했어. 다음에 시간 되면 들러. 기대나 섭섭함이 섞이지 않은 그저 마음을 살짝 건네는 말들. 그걸 읽고 아들이 종종 답을 합니다. 엄마도 건강 잘 챙기세요. 엄마 문자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존중은 연락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요. 말이라는 게 참 묘해요.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이 다르게 느끼죠. 예전엔 또 늦게 왔네.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이런 말을 그냥 인사처럼 꺼냈는데 요즘은 말머리를 바꿔봅니다. 바쁜 중에 와줘서 고맙다. 아이고 얼굴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 말 하나에 아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며느리도 저를 보고 미소를 지어요. 말투가 바뀌면 관계의 공기가 바뀝니다. 그 공기 안에서 사람의 마음도 쉬게 됩니다. 예전엔 이건 당연한 거지 하는 마음이 컸어요. 엄마니까 이 정도 해줬으면 알아야지. 하지만 그런 기대는 서운함은 냉담함으로 이어지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것도 일부러 고맙다고 말해요. 와줘서 고맙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며느리 손맛이 좋네. 덕분에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아들은 더 많이 웃고 며느리는 한결 따뜻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든 감사받을 때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건 자식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완벽히 해낸 건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은 입이 먼저 나가고 혼자서 섭섭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변하자 아들의 눈빛이 변했고 며느리의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무심했던 손주가 먼저 제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을 조용히 마음을 다듬으며 살았더니 하루하루가 예전보다 훨씬 덜 복잡해졌습니다. 섭섭함을 말로 터뜨리기보단
따뜻한 차 한 잔 끓여 마시며 풀었고 아들에게 기대기보단 내 손으로 해낸 하루를 조용히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어쩐지 낯선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랑 엄마 댁에 가도 될까요? 애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아, 그리고 엄마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순간 핸드폰을 꼭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 가슴이 꽉 차올라 눈물이 고이더군요. 아들이 전보다 더 자주 웃고 며느리는 제게 요리 비법을 묻고 손주는 할머니,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하며 팔짱을 끼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바뀌면 관계도 서서히 부드러워지는구나. 서운함은 참고 참다 터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정리하는 것이구나. 예전엔 아들이 왜 나한테 이럴까 하고 속상했지만 지금은 아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나를 더 깊게 만들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평온하게 만들어 주더군요. 지금은 매주 주말을 손주들과 보내고 며느리와는 함께 장도 보고 아들과는 늦은 밤 산책하며 세상 얘기를 나눕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시당한다는 말이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아들의 말투에 서운했던 날, 며느리의 표정에 마음이 상한 날, 혼자 소파에 앉아 눈물 삼킨 밤이 있으셨다면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바뀔 수 있고 지금부터 더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해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도 조용히 바꿔놓을 겁니다.